제80장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을 때엔 그들로 하여금 10배나 100배 되는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겨 먼 곳으로 옮기게끔 하지 않는다. 배나 수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게끔 하지 않고 훌륭한 무기와 갑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펼치게끔 하지 않는다. 백성으로 하여금 결승문자의 정치를 회복하여 쓰게 하며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입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풍속을 즐겁게 여겨 바라보이는 이웃 나라에서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백성이 늙어 죽도록 오가게끔 하지 않으리라. 소국 과민하얀 사유 십백직이라도 사유 십백직이라도 이 불용하고 사민으로 중사이 불언사라 수유 주여라도 무소 승지하고 수유 갑병이라도 무소 진지라 사민으로 복 결승이 용지하며 감 기식하고 미 기복하며 안 기거하고 락 기속하여 린국 상망에 개견지성이 상문이라도 민지 노사이 불상왕래리라. 나라는 적고 백성은 적을 때 사는 우리가 시킬 사자 부릴 사자지만 이때의 사는 앞에 이게 있는 겁니다. 가짜가 있는 거. 가사 또는 만약 사자를 써도 돼요. 약사. 가령 뭐뭐 한다. 만약 뭐뭐 하면. 가령 뭐뭐 하면 만약 뭐뭐 하면. 그래서 나라는 적고 백성이 적을 때에 가사, 가령 10배의 그릇, 100배의 그릇. 우리가 그래서 10자, 100자 이러지만 옆에 사람인변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것을 두어서 그것을 그 좀 이렇게 글을 그 저기 숫자를 갖다가 못 고치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자기가 살 만큼의 그 도구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넘쳐나게 도구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집에 가도 지금 저 여기 사는 데도 보면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 소박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만큼 화려한 건데요. 바로 지금 그런 말이에요. 가령 수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이 불용이요. 쓰질 않아. 그리고 3인. 요때 사자는 하여금 사자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중사, 죽음을 무겁게 해요. 그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그 74장 같은 경우에 민상 불에 사면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사구주려 어떻게 죽음을 갖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겠는가. 이 죽음을 무거이 여기고 그리고 불우한 사 멀리 이사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애인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교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 그이들은 이렇게 이 둔산지구가 막 개발되고 이럴 때 둔산으로 이사가고 또 둔산에서 또 노은이라든가 이쪽 지구 저가면 또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가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뜨는 바로 이제 그런 데로 가서 그 자체로 이 말하자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린 그러질 않았다고. 이제 몇십 년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으면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집값만 해도 꽤 클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질 않았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은 해요. 뭐냐면 애들이 남한테 욕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잘 커졌냐.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쓰고 그랬으면 애들이 그렇게 잘 클 수 있었겠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대목을 보니까 그런 거네요. 멀리 이사 가지 않는 옮길사자 이사사자 수유주여라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라는 것은 배죠. 여는 수레예요. 배나 수레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소승지 그것을 진짜 탈 바가 없어. 그러니까 배 탈 일, 수레 탈 일. 왜? 배를 타고 고기 잡고 이러기도 하지만 배 타고서 쭉 백길 따라 오갈 수 있잖아요. 또 수레도 마찬가지. 되게 수레를 타는 것이 먼 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바로 그럴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수유갑병이라도 아무리 갑병 아주 이 빼어난 그런 말하자면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되고 갑병이라는 게 갑옷과 병사로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무게와 아무리 빼어난 그런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소진지 그것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을 치다 펼치다 그것을 진치거나 그것을 펼칠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를 쓰거나 사용할 그런 것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할 일이 없으면 쓸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그리고 3인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복결승이 용제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결승 문자의 그 문화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 우리가 결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결은 우리가 맺을 결자잖아요. 승은 이건 산내기 이 지푸로 뽑아 만든 그런 줄 그게 승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줄로 집 앞에라든가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또는 마을 입구라든가 그게 이제 일종의 약속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문자 이전의 것을 말해요. 결승의 사회라는 것은 결승도 이제 뭐 문자로 바라보고 결승 문자라고도 하지만 근데 그게 많은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몇 가지만 가지면 돼요. 수를 헤아리는 거 몇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산수 같은 거 배웠을 때 어렸을 때 1 더하기 2는 하나 둘 셋 말하자면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그런 게 결승에 가까운 거죠. 그런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결승 문화의 그런 것을 회복하여 그것을 쓰는 거예요.
이 문자의 발현의 항목 천자문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시제 문자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문자를 지었을 때에 막 귀신도 통곡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문자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싹트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소박한 삶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식, 자기들이 먹는 것을 달게 여겨. 달래, 냉이, 순박이, 그런, 자기들 그 먹는. 또, 미기복, 칡넝쿨이니, 뭐니, 이런 거로 짠 옷, 그 짐승의 털이라든가, 자기들이 입는 옷을,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 또, 안기거, 또 자기들이 지금 사는 것이, 이렇게, 혈거, 동굴 생활을 하든, 또는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하든, 또는 그 수상에서 생활하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가장 편안하게 여겨요. 또 락기속, 자기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풍속, 그것을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국상망에 이웃나라가 바라볼 망자예요. 이웃나라가 보여. 저기가 아무개 나라네? 저기가 아무개 나라네? 말하자면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개견지성 상문이었다. 닭소리, 개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웃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 또, 거기서 키우는 가축의 소리까지도 들려. 꽃기요 하면, 지금 한밤중 한 2-3시 됐겠군. 또 볕이 딱 오면 이 볕이 뜨면 이 겨울 같은 때는 지금 한 7시 반 됐으려나? 7시 말하자면 이런 거. 여름 같으면 한 5시 반이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이웃나라가 바라보이고 이웃나라의 짐승 소리까지 들려도, 가축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민지노사이,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불상왕래요. 거기로 오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의 삶 자체를 갖고서 스스로 거기서 자족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죠. 저도 여기 지금 이곳 청년도관에서의 삶이 말하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거의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왕래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드물죠. 말하자면 그런 식의 그런 그게 굉장히 부분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은 저 벌곡에 가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공부하고 또 그 기복시 있는 그쪽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벌곡이라든가 여기 있을 때는 좀 안 그랬는데, 그 기복시 있는 데 갔을 때는 좀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잘 꾸지 않는 그런 꿈들이 이렇게 그래도 좀 몇 번씩 꿔서, 역시 내가 도시에 나가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좀 도시 문화에 좀 물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죠. 자, 여기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을 때엔으로 시작하는 이 80장을 근거로 하여 노자가 이상정치 실현의 공동체 규모를 이와 같이
작은 나라로 규정한 좋은 예라고 전통적으로 풀어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아온 규모의 크고 작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노자의 무의자연적 세계관으로 미루어 이 풀이는 온당치 않다. 이보다는 이상정치를 실현하는 과정과 그 실현된 구체적인 모습을 쉽게 예로 들어 그림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란의 기저가 되는 이상사회니 이상정치니 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노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가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노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곧 이상구현, 노자에 관한 한 이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터전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 곧 사람을 막론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야말로 무의의 덕을 펼치는 절로 그러함으로 어우러지는 도덕사회의 막이 오르는 노자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백성의 빈곤을, 고통을, 신음을, 무지를 아파한다. 아파한 만큼 가진 자들의 부귀를, 환희를, 쾌락을, 지혜를 증오한다. 가진 자의 짓거리가 패악무도함에 이르거나 전쟁 도발 같은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가진 자는 무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여 자발적인 상황, 역전을 유도해 상보완케 하는 형평의 감각을 회복하려 한다. 이것이 노자가 제시한 무의의 다스림이라는 도덕사회의 본질이다. 노자는 백성, 군인, 관료, 학자, 유정자이기도 아니기도 하다. 그가 시골에 머문다면 봄, 가을엔 땀 흘려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여름 대학볕 아래에선 나무 그늘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앉아 하품하는, 겨울엔 큰 사랑채에서 짚을 꼬아가며 주민들 이야기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 읍, 도읍, 궁성에 머무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가 처한 그 자리의 모습이다. 노자는 천하에 숨어 노자은 천하, 마치 구름 속 용 같건을 유여 운중용 다른 것으로 착각하니 구타이 자득 사람들 미혹됨 오래되었어라 인지미 고구. 예. 이게 그 두 번째 마치 구름 속 용 같건을 그 유여 운중용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공자가 그 이 노자를 찾아가서 그 인의에 대해서 물어요. 이제 그때 물었을 때 노자가 이제 나름대로 당신이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이제 노자적 세계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공자에게 물어요. 노자라는 분은 어때요?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다. 구름 속에 숨은 용 같다. 그 운중용이라는 게 이게 중자 빼고 울용, 구름의 용, 구름을 타고 있는 용 같다. 구름을 타고 있으면 용의 모습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구름만 보이지. 이제 그 실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예,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노자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딱 줄여가지고 유룡이에요. 같을 유자, 용용자. 유룡이라고 말하면 이건 노자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용과 같다. 꼭 용 같은 어른이네. 이게 공자님 표현이에요. 노자를 가리키죠. 자, 노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